저희가 후발 주제지만 저희는 역사는 동양 철학의 명리학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요. 진로에 대해서는 100년도 안 돼요. 그런데 이미 국내에 있는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접근을 전혀 못했지만 외국에서 그러한 문헌들을 갖고 번역을 해서 우리 걸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장을 교육학의 시장에서는 그분들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없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앞으로 저희는 이 시장을 저희가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연구하고 검증을 하고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쟁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도 토론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요.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럴게요. 이러한 내용들, 적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인원이 읽기만 되는 것이고요. 일반 대학에 있는 사람은 수치가 낮을 겁니다. 그래서 진로와 전공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안 보셨잖아요. 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진학 방법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진학 방법은 각 학교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어요. 교육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대나 사범대의 경우에는 입학 사정관제나 수시로 거의 잘 뽑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범계열이나 사범대라든가 교육대는요, 아주 농어촌이라든가 뭐 유공자라든가 이런 쪽하고 관계되는 쪽에서 몇 프로만 뽑고요.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정시로 가요. 근데 일반 사립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저희란데요. 앞으로 추세가 입학 사정관제는 어떤 쪽에서는 없애되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쪽에서는 활성화시켜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입학 사정관제를 계속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상위 1%만 입학 사정관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5% 정도예요. 상위 5%에 들어가는 학생 그 인재들은요. 무조건 입학 사정관제로 보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인데 앞으로 그런 거를 정부에다가 많이 권유해야 됩니다. 입학 사정관제가 뭐예요? 입학 사정관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얘는 특채죠. 그 대학에서 그 분야에 뛰어난 인재를 찾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각 고등학교에 전달을 해서 상위 1%에 해당이 되는 학생 중에서 해당 분야, 예를 들어서 입학 사정관제나 수시를 마치고 특채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저는 진로 쪽으로 많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특채로 들어갈 수 있는 쪽이 어디냐면 예체능이에요. 예체능 전국에서 전국대에서 상위권에 입상을 한 경우에, 그죠? 미술이 되든 음악이 되든 체육이 되든요. 그러면 어디로 보내죠? 그 대학에서 뽑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 이 학생들 인재 발굴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와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공계예요. 특채는요, 특별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학교에서 인재를 발굴하는데 이공계인데 공학계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자연계예요. 그런데 의학계열은 없습니다. 그래요. 의학계열에 특채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안 그래요. 뭐 있으려고 하면 되겠지만 얘는 뭐 몇백만 명이 한 명이 될까 말까 하는데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쪽에 공학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 관계되는 거는요. 이쪽에 이미 인재들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재를 발굴을 해서 자격을 하잖아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컴퓨터 무슨 자격을 받은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잖아요. 자격을 주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자연계열, 생태와 관계되는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죠? 아마 몇 년 전에, 3년 전에, 4년 전에 강원도 춘천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뭐 7등급인가 내신이 8등급인데, 그죠? 그 학생은 서울대 어디 들어갔죠? 그죠? 기억나세요? 방송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학으로 곤충 같아서 곤충에 대해서만큼은요 이미 박사 논문을 뛰어넘을 정도로 되는 거예요. 방사 아주 대대적으로 저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자연 계열까지도 되게 이제는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문 계열은 없어요. 인재가 나서도 그게 인재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문 계열에는 거의 입학사정관제가 없다는 겁니다. 있으면 없어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는 이유 중에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입학사정관제 그러면은 특별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1%의 성적이 되는 학생들을 학교장이 어떻게 해요? 추천을 해가지고 보내버려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도요, 아주 이거는 확실하게 무엇을 박아야 돼요. 입학사정관제라는 건데, 인문학은요, 예를 들어 인문, 사회, 교육은 사실은 입학사정관제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공부 잘해도 수시로 갈 수가 있고, 수시 2차로 가도 되고, 청시로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입학사정관제는요, 이공계열하고 예체능에다가만 범주를 둬야 돼요. 그래야 경쟁력에서 이 사람들이 우수한 두뇌를 갖고서는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인문학은 항상 늘상 얘기지만 이미 틀에 짜여져 있는 거라든가 답이 없는 항목을 갖고 백날 얘기를 했냐고요. 그죠? 이미 여기서 결정된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이공계열이나 예체능은 입학사정관제로 해서 많은 인원을 주려는 얘기입니다. 인문학에서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더 빨리 키워서 조기에 발굴을 해서 그 학교에서 아주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러한 과학자, 예를 들어서 공학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의 입학사정관제의 관점이고요. 성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자꾸 말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고 아니더라고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부터요. 대학에서도 그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각 학교마다.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대학들을 30% 이상 줄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저희들도요, 정부, 만약에 박근혜 정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요, 또는 이미 각 대학들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줄어드는데 15만 명 정도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10년 정도 탭이 15만 명이 줄어요. 그러면 계속 줄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소외된 학과들은 자꾸 흡수되는 겁니다. 방법 없이 그는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적성을 빨리 찾아주는 것, 어려서부터의 기질을 빨리 알려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1, 2차로 들어가는 것도 얘도 마찬가지는 뭐예요? 얘도 자기 주인공을 선천 기질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적성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 성적에 맞췄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이렇게 해서는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요. 예. 그 다음에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얘기를 할 적에 1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을 적에 100이라는 이 수치에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상담을 할 적에 꼭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적성을 찾을 적에 기본적으로 60%가 어디로 가야 돼요? 자네 쪽으로 발달된 걸로 봐야 돼요. 이공계열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0%는 문화 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디야? 문과 계열로 가야 돼요. 이래 그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래요. 이것도 대략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제가 만든 건 아닌 거고요. 사회적인 직업의 구성들이 되어 있어요. 사회적인 직업 구성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나라가 발전이 되려고 그러면 공무원이 많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다 대부분 보면 문과 저기 아니겠죠. 그러면 발전 안 됩니다. 그래요. 이미 세계적으로 공무원이 많아서 망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죠? 어디가 있죠? 예를 들어 헝가리도 그렇죠. 그죠? 그런 나라들이 공무원은 많은데 뭐 힘들고 이런 거 연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공무원 국가에서 그냥 일을 안 해도 그냥 내가 부정부가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황이 거의 끝납니다. 그러는데 앞으로 시대는요.
입학사정관제하고 수시 1, 2차로 들어가는 인원이 60%랍니다. 입학사정관제하고 수시 1, 2차로 들어가는 인원이 거의 6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정시로 들어가는 인원이 40%예요. 더 줄어든다고 얘가요. 정시로 들어가는 인원은 앞으로는 거의 이제는 왜냐면 정시로 들어가는 인원들은요 이미 수시로 입학사정관제가 수시로서 특별 채용이나 타고난 지지를 들어간 학생들 위에 뽑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경쟁력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나와 있는 게 몇 프로 정도 돼요? 정시 진학률이요? 60% 정도 되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60%냐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그래요. 저게 지금 90% 안에 그죠? 정시 진학률이요. 그런데 여기는 교대가 있잖아. 교대를 빼면은 교대가 정시 진학으로 들어간 게 82%예요, 그죠? 그리고 교육대를 빼놓은 나머지 예를 들어서 서울대와 유아여대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예? 굉장히 저기라지 반반 정도요. 45% 50%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저기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정시로 들어가는 인원은 45%밖에 안 돼요. 이화여대도 거의 몇 프로야? 50%. 다른 대학들도요 거의 유사하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서는 다른 데도 배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육대는 사범계열만큼은 정시로 들어가는 게 많지만은요. 의대도요. 의대도 아까 그냥 요게 받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의대를 미리 정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뛰어난 게 있다 하더라도요. 검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의대에 대한 것을 국가가 뭐 저기해서 상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자연적으로 과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막 가니까 그죠? 그런 쪽은 가능한데 이 세 군데가 집중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정시로 들어가는 인원이 앞으로는요 지금 현 상태가 한 7, 8% 정도 될 거예요. 50%가 안 돼요. 지금 인문대 고등학교에 있는 걸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 학생의 적성을 찾아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정시 얘기를 하게 되면 늦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경쟁력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를 못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시 진학률이 자꾸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건 고려하시면 되고요. 진로 선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 학교도 유사합니다. 그래요. 나중에 진로 전공할 적에 있다 하겠지만요. 여기 보면 담임이나 해서 하는 게 7%예요. 그래도 담임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7%면은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요 각 고등학교에 있는 담임이라든가 선생님들이요 학생한테 지적을 못해요. 학생한테요. 지적을 잘못하면 맞아요. 시대가 얼마나 과거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 막 때린다고요? 아니 뭐라고 그러냐고 막 패는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두려워합니다. 선생님들. 왜냐하면 선생님들보다는 고등학생의 득치가 더 커요. 야? 그러니까 그냥 막 눌러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격 모독을 한다고 해서 막 피우고 막 그냥 안 나가는 세상이 됐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래도 담임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 과를 선정하고 될 적에 학교가 아닙니다. 과를 선정하는 겁니다. 성적이 어디가 많이 나왔으니까 어디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어디야? 담임들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담임이 멘토가 되는 것이 7.16%인데 전국에 있는 약 한 2,300개 정도의 진학 상담교소가 대한민국에 지금 약 한 2,300개 정도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멘토는요 반밖에 안 돼요. 이런 거를요 앞으로 교육부에서 아셔야 된다 그래요. 진학 상담교사요. 과거 지금 교과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과거의 역사도 뺐죠. 국사 뺐죠. 그죠? 국사 뺐죠. 일본어 안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한문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디로 봐야 돼? 그냥 다 고시, 임용고시 봐서 다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안 가르치니까 뭘 해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진학 상담교사 역할을 해요. 전가를 하는 거죠. 전가를요. 아니 없어졌는데 국가 정책에 의해서
부천은 다시 이제 활성화됐지만은 일본어, 과거에는 일본이 잘 살았으니까 그 나라 말을 제2 외국어로 좀 했는데 영어는 안 없애고 일본어는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전가를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신학 상담교사를 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럴 것이다. 그리고 말 안 듣는 거예요. 또 신학 상담교사들하고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상 저게 내려오는 걸 하기는 하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걸 하는데 1대1로 만나서 딱 얘기할 적에는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얘기예요. 엎드려 타는 거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데 부모들하고 상의를 해서 토론을 통해서 한 게 26%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본인이 결정할 적에는 뭐라는 거 아까 70% 정도 제가 나왔었죠. 여기에 외국 문헌이 들어와서 한글 가지고 참고한 거예요. 명리학을 바꾸는 건 거의 없어요. 진로 선택의 멘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보셔야죠. 앞으로 저희들이요, 이 내가 결정하는 61%를 명리학에서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진학을 할 적에 명문대 들어가는 학생들이 먼저 나는 학교를 보고서는 진학을 했다. 솔직하게 이제 설문 문항이 나와 있어요. 역시 설문 문항이 우리가 가설을 정할 적에는 명문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70% 이상은 학교를 보고서는 대학을 들어갈 수 것이다. 학교? 그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명문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일단은 공부 잘했으니까 그죠? 서울대나 연구대나 이런 쪽을 먼저 목표를 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은 그러진 않았어요. 학교가 중요해서 갔다고 하는 경우가 40%예요. 그 다음에 학교도 중요하지만 뭐가? 그 학과가, 그죠? 학과를 보고 진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약 한 47%예요. 잘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학교도 중요하고 학과도 중요해서 갔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여기서는요. 그런 경우는 약 11%,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잘 모르겠다는 건 나쁜 쪽으로 본 게 아니라 반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학교도 중요하고 학과도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11%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학과가 중요하다는 거, 아까 적성을 성적에 맞춰서 간 인원은 30%가 안 됐어요. 28% 정도가 됐죠. 그런데 적성에 맞춰서 찾아간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60% 정도 됐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학생이 자기의 적성을 찾아가는데 학과가 중요해서 나타낸 인원이 약 한 47%, 50% 정도, 약 한 10% 정도의 캡은 있지만요,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 나온 거예요. 적성과 학과가 거의 일치성은 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잘 모르겠다고 한 인원이 11%가 나왔지만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계획을 하고 간 학과에서 성공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50%는 되더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60%는 자기의 전공을 찾아서 가는 것은 맞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학과가 여기는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47%죠. 그 다음에 당초에 명문대지만 당초에 본인이 원한 계열, 희망을 한 계열로 진학을 했는가, 아니면 그 계열이 변동이 됐는가. 예를 들어 문과 같은 경우에 인문, 사회, 교육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문 쪽보다는 예를 들어서 당초에 내가 법대를 가려고 했는데 법대를 안 가고 교육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또 당초에 내가 학교 교수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실제로 들어간 것은 법대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경영학을 전공하는 경우도 있고 틀려 이렇게요. 그러면 계열의 변동관이라고 해요. 더 좋은 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또는 본인이 희망한 데서 변동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를 따져봤는데 서울대는 약 한 26%가 계열 변동을 했어요. 이화여대는 35%예요. 그 다음에가 교육대도 32% 정도가 나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30% 정도예요.
30%는 자기가 원하는 담주에 희망한 계열로 안 갔다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70%는 나는 일개를 간다라고 초지일간 밀고 간 사람이 몇 명이 70%겠죠? 아까 적성에 맞아서 대학을 명문대 간 학생이 몇 프로였어요? 60몇 % 됐죠? 이걸 왜냐면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유사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는요. 장난 올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거의 유사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열 변동을 왜 하는가? 세월에서 분명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때 하는 것인가? 충이 될지 하는 건가? 형이 될지 하는 건가? 공망이 될지 하는 건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학과가 자신이 전공한 쪽으로 훗날 직업을 가지고 갈 것이냐. 미래 예측이죠? 여기는 이미 재학생이지만 훗날을 대비를 해서 물어본 바에 의하게 되면은 본인이 전공한 분야로 진학을 직업을 갖겠다고 하는 인원이 57 플러스 여기에 9% 정도예요. 그러면 약 한 68% 정도예요. 68% 정도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전공한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반반은 나는 일을 하면은 50대 50이니까, 그죠? 그럼 19%, 9% 정도 되잖아요. 그죠? 9% 플러스 그렇다 해서 넣게 되면은 약 한 67, 8%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구나. 그죠? 희망이 있는 걸 봐야 되고 이게 가능한 얘기니까 다른 대학들, 일반 대학들도 그 정도의 수준 나오지 않아도 60% 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질문이 되는 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면 좋은가. 미래적인 사항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선천적 기준만 잘 알려줘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구체적 직업관을 어디 갈 거냐? 그러면 직장 생활을 많이 할 거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많이 가서 한 60% 이상은 직장 생활을 갈 것이다. 뭐 그럼 여기서 직장인 플러스 교사 교수도 공무원을 볼 것이냐 아니면 직장으로 봐야 될 것이냐 라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공무원의 숫자가 이 정도만 되면 되게 좋아요. 그죠?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사나 교수로 가기 때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거는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비중을 둔 것은 교육대생의 343명을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빼버리게 되면 좀 틀려지겠죠? 수치가. 그래서 요거 밑에 나와 있죠. 자신은 졸업 후 직업을 어느 분야로 가질 것인가 라는 예측성 응답을 받은 결과 교대생들은 90%였죠. 90%가 본인들은 자기가 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처음부터 가기로 교사는 쪽으로 가겠으니까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서울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 볼 적에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약 한 35% 그렇죠? 여기 공무원하고 교수하고 볼 때 여기 한 35%. 그러니까는 그 정도만 돼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가 균형은 돼요. 그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몇 프로야? 45%예요. 이게 45% 정도 되잖아요. 그죠? 공무원 플러스 교수니까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직장 생활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화여대 여성분들은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지만, 그죠? 45%는 직장 생활을 하지만 서울대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직장 생활이 30%가 안 돼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자영업을 모르겠다고 하는 인원이 이렇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저희가 연구할 문제인데 들어갔지만은 명문대를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구체적 답변을 못한 내린 게 저런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 저희들이 균형을 이루시려고 하면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인원은 통계적으로 약 30%. 그 다음에 30%에서 35% 정도는 공무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사회나 자영업을 하든 기업 쪽으로 가야 되는 인원이
65%가 돼야 돼요. 거기는 뭐 각 기업체 가서 연구 분야가 있던 이런 걸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는데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안정적으로 가려고 모험을 좀 싫어하더라는 것을 이 3개의 저를 보고서는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다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했고요. 한 10분 정도 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